첫 번째 달려보죠. 예, 내 거 맞다, 자수. 자, 지난 5일 저희가 제보로 전했던 사건이죠. 숙명여대 앞 카페 이 여직원 음료에 뭔가를 저렇게 몰래 넣던 저놈. 사건 반장 방송 나가고 여기저기 보도되고 유튜브 조회 200만 뷰 넘고 하니까 벌벌벌벌 떨다가 방송 열흘 만인 어제 자수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음료 속에 집어넣었던 게 뭐냐일 텐데요, 박 변호사님. 자, 그게 좀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책을 음료수에 넣었습니다. 사건 반장 방송 나가고 아마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12일에 경찰에 가서 차수를 했고요. 만약 자신의 책이라면 재물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된 그런 상황이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여직원. 순간적으로 비린 맛이 나서 그냥 뱉었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국가수에 이제 이걸 의뢰해보겠다라고 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책이라고 자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당시 자신의 어떤 신분 감추려고 쿠폰 사용했다는 것도 아마 우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사실 이거 성범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딱 보세요. 원래 방송 심의 규정상 저런 인간들 얼굴 블러를 칠 때는 전부 다 덮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눈 부위만 저렇게 가렸더랬죠. 최소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길 바라면서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름 작전이 통한 셈이 된 건데 뭐가 됐든 검거가 됐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 저희 진짜 이렇게 할까 봐요. 진짜 좀 꼭 잡혀야 될 놈, 모든 놈이 다 잡혀야겠지만 진짜 그중에서도 잡혀야 될 인간들은 저렇게 눈만 가리는 걸로. 자, 사반 제보는 문제 해결의 시작. 다음으로 이어가죠. 불법 주차하고도 당당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단지 앞 도로. 자, 불박차는 우회전 하려는데 앞차가 저렇게 길을 막고 있죠. 아, 뭐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깜빡이는 왜 또 안 켜. 그때 뒤에서도 빵빵. 에이씨, 그냥 비켜 가자 하던 찰나. 자, 나르고 오! 자, 그런데 앞에 사람이 있었네. 아이고야, 여성 운전자가 불박차 쪽으로 걸어오는데 두 사람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개입적으로 제가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그건 그래요? 네.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네. 정찰을 많이 했지만 아니 그게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회전하는지 알아요? 깜빡이 켜고 있었잖아요 아까부터.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여기 다 정차하고 지금 뒷차도 정차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도로잖아요. 도로 못 보세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떼주실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기다리신다고요? 네. 자, 박상희 교수님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럼요. 저런 경우를 저도 당해봤죠. 그러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안 빼주는 거죠. 본인은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빼주는데 오늘은 이제 이 여성께서는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저 아이가 나온다는 거 보면 학원 앞인 것 같은데 학원 앞에서 엄마 아빠들이 그냥 불법 주정차를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불법인데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게 무언에 이렇게 신호처럼 그렇게 서로 봐주기도 하고 피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보면은 그냥 일반 운전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나와서 죄송하다. 내가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죄송한데 이렇게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너무 당당하게 여기 주정차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보하신 분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보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문철 TV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기 주정차도 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 예, 저기요 주정차 안 되고 있고요. 안 되는 곳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죠. 절대 안 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했다면 범칙금이 3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또 저 옆에 보이죠? 실선 2개. 아, 저 주황색 실선. 예, 노란색 실선, 주황색 실선 2개. 절대 주정차하지 말라는 선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차선으로 빗금같이 써져 있는 건 뭐냐면 천천히 가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주정차 절대 안 되고요.
저 차선은 우회전만 되는 거예요. 옆에 좌회전 직진 차선도 있고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아마 몰랐던 거. 만약에 저게 잘못되면 돌아야 돼요. 뱅글뱅글. 아. 돌아서 다음에까지 기다렸다가 아이 태워가면 그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저기서 주정차를 안 하는 게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열차 안 헬스카입니다.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헛둘 한 남성의 머리가 지하철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계 체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대롱대롱 매달려서 쉬더니 다시 한번 으차 차차차차. 자, 주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 아연실색. 자, 오 교수님, 대한민국 지하철 정말 최고입니다. 교통수단이자 헬스클럽 시설까지 완비. 저게 이제 최근 그 수도권 지하철 GTX-A 노선에서 발생된 건데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그 도중에 바로 옆 칸에 있는 남성이 손잡이를 달기 위해서 천장에 가로로 이렇게 연결된 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턱걸이 바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안경 벗고 장갑까지 착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장갑까지 준비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상습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남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그 뭐 사반에서 영상들을 쭉 수집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 시청각 교육 자료에다가 집어넣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갈게요. 이른 새벽 싹 털렸답니다. 제목만 보셔도 이제 느낌 오시죠?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치킨집 안으로 불빛이 휙휙. 자, 한 남성 조심히 저렇게 들어와서 가게를 막 살피죠. 자, 그런데 주방 한쪽에 이제 가방을 저렇게 내려놓더니 본격적으로 뭔가를 막 찾습니다. 자, 밑에도 위에도 저렇게 막 두는데 뭘 봤어 지금? 아하, 금고를 찾았군요. 한참 동안 또 뒤적뒤적 탈탈 다 털더니 챙긴 돈은 주머니에다 쏙 넣고 살포시 금고문을 닫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좀도둑 이려니 싶었는데 털어간 현금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100만 원입니다. 네, 지난 7월 5일 새벽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이날 검은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영업이 종료된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가위로 금고를 따서 직원 월급을 포함해 현금 약 18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제보자는 현금이 없어졌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해서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입구 인근에 관련자만 알 수 있게 숨겨둔 열쇠를 꺼내고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내부 인물로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동선을 추적하면서 이 남성이 인근 다른 가게들에도 침입을 시도했다는 걸 보고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제보자는 하루하루 장사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절도를 당해 정말 참담하다며 인근에서 비슷하게 생긴 남성을 본 사람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기야, 내 차 사라. 아, 정말 충격적인 사연.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차를 두고 남편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최근 남편이 3년 된 차를 놔두고 미국산 전기차를 새로 사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기존 외제차를 두고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연초에 남편이 13년 동안 탄 시어머니의 차를 새 차로 바꿔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차가 없던 사연자가 시어머니의 차를 받아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오래된 시어머니 차를 받았다 보니까 남편이 새 차로 바꾸면 남편의 지금 외제차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냥 주기는 아까웠는지 전기차 살 돈이 부족하니까 외제차를 팔아서 그거 사는데 보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급기야 사연자에게 당신이 그 차를 돈 내고 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사연자가 돈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럼 장모님이 사시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사연자는 물론이고 친정 어머니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마음이 상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남편과 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사연자는 가족 사이에 동거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어머니와 자기 차는 바꾸면서 내가 14년 된 차를 타는 건 괜찮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를 그 자기한테 사서 타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상한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하고 한 3시간 전에 계속 같이 이렇게 카톡을 했었거든요.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는데,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야, 상이야, 진짜 너 왜 이렇게 바보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CMW 이거 진짜 내가 관리 잘했어. 중고차를 남한테 팔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가 타던 그 고물차 자기도 싫다며. 아, 자기가 내 차 사고 나는 티슬라 사고. 아, 그러면 CMW도 우리 차, 티슬라도 우리 차. 아, 우리 윈윈이잖아. 이거 왜 계산이 안 되니 이게?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예요. 아, 듣고 보니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줄 알았지. 야, 박지현, 너 왜 마누라 가스라이팅해? 내가 바본 줄 알아? 야, 다 떠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가 타던 중고차 마누라한테 돈 받고 팔겠다는 인간이 사람 맞는지. 심지어 장모님, 장모한테까지 그걸 넘기려고 그래? 너 난 사랑하긴 하니? 우리 부부 맞니,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 제보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외제차가 하나 있는데 또 미국산 전기차를 갖다가 아내에게 판다 쩐다 하면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그 집안 같긴 한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남성은 남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갖다가 자기 가족에게 판다는 거는 저도 참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 말씀 지금 하시죠. 예. 아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밥값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정부로서 집안일 할 때 매달 해가지고 그것도 받으시고 그 돈 가지고 그 차를 갖다 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아닌 것 같네요. 그거 하다못해 장모님한테 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네. 박 교수님. 그 3년 된 차를 팔아서 새로운 차를 사는데 보태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이죠. 네. 근데 그 차를 부인한테 팔겠다? 그러니까 우리 돈 생활비에서 내라 이런 의미로도 좋게 생각하면 수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장모님한테 사라 그러시든가, 이건 저는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러는 거라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외제차에서 미국산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 시어머니 또 자동차는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 차는 바꿔주고 장모님한테는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인이었어도 이거는 좀 빈정상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부부간에도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부부간에 팔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없지요. 물어보세요, 가서.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한번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말이죠, 사모님한테 차를 그냥 딱 선물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번 거니까 하여튼. 아니, 사모님 전업주부신데? 그 주부도 이제 버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튼 일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모님한테 예. 딱 선물. 저보다 항상 더 좋은 하셨잖아. 차를 항상. 그러니까. 차가 이제 2대 있는데 저는 항상 옛날 차. 저 아내는 아이, 좀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좀 새차. 그러니까 저는 옛날 차. 자기 자랑 좀 해라 좀.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 차를 쓰고 좋은 차를 사면 아내를 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멍석 깔아주는 대로 한 거예요. 예. 저는 옛날 차를, 옛날 중고차를 쓴다면 새 차를 사면 당연히 아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걸 갖고 거래를 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딴 데 가서. 내가 잘했지? 아내한테 팔아먹었어? 장모님한테 아주 크게 팔아먹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지.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런 남자라면 난 같이 산다 안 산다? 저는 절대 안 살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도 결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하고.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비키님, 차라리 남한테 파세요라고 하셨고요. 슈퍼맨님은 아내에게 새 차를 사줘야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킴님도 새 차고 뭐고 그냥 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게 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